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입니다. 제5판 형법총론 제2회독 2부 597페이지의 로마자 2번의 주관적 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는 단독범의 고의에 대응하는 요소로서 이를 변형하면 공동정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의혹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인식이란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주관적 요소를 일반적으로 공동가담의 의사라고 부른다. 1번의 공동가담의 의사, 양가 1번의 공동가담의 의사의 내용. 공동가담의 의사란 각 가담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공모한 내용대로 행위 수행을 298페이지 하면서 타인의 행위 부분까지 자기의 것을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의사는 각자가 행한 개개의 행위 부분을 하나의 전체 행위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공동가담의 의사의 정도는 타인의 범용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 것이어야 한다. 대부분 판례 취지에 따르면 공동정범이 되려면 각 가담자가 서로 혼연일체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모두가 이를 절취해오면 그 물건을 사주겠다고 한 것은 절도죄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동가담 의사로 보기 어렵다. 양가 1번의 공동가담의 의사의 쌍방성. 공동가담의 의사는 가담자 간에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만이 공동가담의 의사를 가지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편면적 공동정범의 부정, 경우에 따라 타인의 범죄에 대한 방조범이나 상호 의사연락이 없는 동시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대부분 판례도 편면적 방조범은 인정하지만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동시범 부분에서 우술한다. 양가로 3번에 공동가담의 의사의 형성 방법과 형성 시기. 방가 1번에 공동가담의 의사의 형성 방법. 공동가담의 의사는 가담자 전체가 한꺼번에 동일 장소에 모여서 형성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되고 순차적 공동정범이 인정. 의사연락의 방법도 반드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판례도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의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함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거나 범인 전원이 동일 일시 동일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위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범위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범인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방가 1번의 공동가담의 의사의 형성 시기. 공동가담의 의사는 사전에 형성되는 예비 모의, 예모가 대부분일 것. 예모 공동정범이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예모의 형식을 뗄 필요 없이 599페이지 우연히 만난 장소에서도 공동가담의 의사 형성이 가능하다. 우연적 공동방위 인정. 판례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모자 간의 사전의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동의 가담 의사가 실행의 착수에도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방가 3번의 공동정범의 성립의 종기. 그러나 실행의 착수에 한 이외에도 언제까지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동그라미 1번의 학설의 태도. 양가로 로마자 1번 실행의 착수 후 기수에 이르기 전까지 공동정범이 성립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고 양가로 로마자 2번에
기수 이후 범행 종료 전까지 공동정범이 성립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동그라미 2번의 팔레이트도 대부분은 범죄 종류에 따라 공동정범의 성립 종기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즉, 즉시범과 상태범의 경우에는 범죄 기수 전까지 공동정범을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개독범의 경우에는 기수 후 범행 종료 이전까지 공동정범이 성립 가능하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의 결론. 생각컨대 원칙적으로 범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는 공동정범의 성립이 부정되어야 한다. 선행 행위자의 행위가 기수로 된 이후에 가담한 후행 가담자에 대해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공동정범이 구속요건 관련성을 상실하게 되어 제한적 정범 개념 및 주형법정 주의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행 행위자가 별도죄를 범한 후에 결주한 재물을 운반하는 시점에 후행 가담자가 그 운반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운반에 관여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선행 행위자와 의사연락을 하고 있지만 절도죄에 관련해서는 성행 행위자의 안번 사이에 안번 의사연락이 없는 이상 공동 가담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후행 가담자에 대한 절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행 행위자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여 6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600페이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600페이지를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즉 기수에 이른 후 후행 가담자가 다시 앞서 강취되지 않고 남아있던 재물을 다시 폭행을 사용하지 않고 가져온 경우에도 후행 가담자에 대해서는 강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범죄가 기소에 이른 후에는 후행 가담자가 과거에 이미 진행된 범죄 사실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매를 할 수 없어서 후행 가담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의 지책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개독범의 경우에는 실행행위가 기소에 이른 후에도 법익침해 상태가 범죄 종료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법익침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범행 종료 시점까지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2번에 승계적 공동정범. 공동정범의 공동가담의 의사형성 시기를 사전모의에 국한시키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한 선행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러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 종기를 실행행위자의 선행행위자의 범죄 기수 전이라고 한다면 후행행위자의 어느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공동정범이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 방식이 나뉜다. 양가로 맞자 1번의 승계적 공동정범에 의해 선행행위자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 후 기수에 이르기 전에 후행 가담자가 선행행위자와 의사연락하에 선행행위자의 행위에 가담하여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할 때 후행 가담자의 일부 실행 분담이 선행행위자의 실행한 행위 부분을 승계하여 이어받아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가 문제된다. 양가로 2번에 승계적 공동정범의 개념 문제와 책임 범위의 문제. 반가로 1번에 승계적 공동정범 개념의 문제. 동그라미 1번에 학설의 태도. 양가로 맞자 1번의 긍정설. 선행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에 후행 가담자가 공동가담의 의사를 가지고 선행행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론적 태도에서 출발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태도는 다시 동그라미 기억, 후행 가담 부분에 국한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와 동그라미 2는 후행행위자가 타인이 이미 행한 바에 대하여 공동각오의 의사를 가지고 관여한다는 것은 타인의 선행행위 부분까지도 승계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음을 근거로 하여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로 갈린다. 601페이지. 양가 로마자 1번의 부정설.
후행 가담 부분에 국한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부정하는 견해이다. 후행 가담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은 선행행위자로부터 승계한 것이 없는 통상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유도한다. 동그라미 2번의 판례에도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대법원이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그 개념의 사용 영역은 범죄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범죄 종류에 따라 공동정범 성립 동기를 다르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의 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니까 이걸 하겠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후행 가담자의 책임 범위 문제, 동그라미 1번의 학설의 태도. 양가로 오로마트 1번의 적극설. 후행 가담자는 자신이 개입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후행행위자가 타인이 이미 행한 바에 대해서 공동가공 의사를 가지고 관여하였다는 것은 타인의 선행 부분까지도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음을 근거로 한다.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이러한 전제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양가로마 제본의 소극설, 후행 가담자에게 그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선행행위자가 행한 결과에 대해서 후행 가담자의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도 없고 공동의 의사결의가 사후적인 양해를 통해 대체된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만약 선행행위자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후행 가담자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면 실제로 사후 고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에 따르면 후행 가담자가 승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마 3번의 절충설, 개별설, 전체 불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불법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독립된 불법인 경우에는 소극설을 취하지만 개속범과 같이 위험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와 같은 유지하는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는 양자를 독립된 불법 행위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적극설을 취하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2번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선행행위자의 기소 후에도 선행행위자가 후행행위자의 602페이지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후행 가담자의 책임 범위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태도를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포괄일지의 경우에는 후행 가담자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지만 후행 가담자에게 선행행위자의 실행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다. 동그라미 3번의 결론. 적극설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 선행행위자의 행위부분에 대해 후행 가담자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고 하는 점, 동그라미 2번에 사후 고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 동그라미 3번 선행 결과를 후행 가담자의 행위의 탓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이익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비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들은 실제로 선행행위자의 행위가 종료되고 범죄도 기소에 도달한 후에 후행 가담자가 가담한 행위에 타당한 비판이 된다. 후행 가담자가 선행행위자의 실행행위 도중에 개입한 경우라면 당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한 것이고 따라서 후행 가담자도 여전히 실행행위를 한 것이고 결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후행 가담자의 행위를 여전히 의미 있는 실행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후행 가담자의 행위에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될 수 있고 사후 고의가 인정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또 아니며 결과에 대한 인과력도 부정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후행 가담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노상 강도를 하려는 갑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한거볼륨의 상태를 야기한 시점에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던 갑의 친구들이 갑과 상호 의사 연락하에 갑의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등에서 재물을 취급한 경우에 후행 가담자에 대해 강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후행 가담자인 을이 가세한 시점은 폭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는 도중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후행 가담자가 선행행위자의 행위 부분을 승계한 것이고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부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한 그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 603페이지에
승계적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재음미. 대법원이 승계적 공동정범에 관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 및 성립 범위에 관한 이러한 엇갈린 논란은 논자들 간의 문제 상황 및 개정 사용에 있어서 정확하고도 충분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판례의 태도가 동그라미 2번의 승계적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하거나 동그라미 2번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소곡설의 입장이라고 하거나 동그라미 3번에 심지어 전체범죄에 대한 방조범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행위자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후행가담자가 가담한 경우 원칙적으로 승계적 공동정범, 긍정설 및 적극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미성년자 유괴 사건에서 후행가담자를 단순히 재물동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범인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2항 1호에서 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선행행위자 갑의 유괴 후 금품요구죄 결합범이 아직 기수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기수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선행행위를 한 갑의 행위, 유괴 후 금품요구에 후행가담자가 금품요구 행위로서 가담한 경우에는 후행가담자에게 전체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학설은 물론이고 대법원도 다른 판례에서 당연히 긍정론을 전개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후행행위자가 기수 이전을 가담한 경우에는 승계적 공동정범 개념 긍정론의 책임범위에 관해서 적극설 입장과 적결합될 수 있음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승계적 공동정범이 공동행위자가 실행의 착수 이후에 실행행위 도중에 형성된 것으로서 선행행위자가 범죄가 기수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후행가담자는 개념 필연적으로 선행가담자가 한 행위 부분을 승계하여 전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후행가담자에게 유괴 후 금품요구죄의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에서 그럴 만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이 위 사건에서 후행가담자의 공동정범성을 부정한 것은 사건의 후반부에서 후행가담자가 선행행위자의 의사연락을 확인하였지만 그 주관적 의사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선행행위자를 도울 의사를 행위하였고 현실적인 행위기여의 정도도 기능적인 행위지배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분량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끊고 뒤에서 한 번 더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